TV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81화 1부에서는 이강인 소식과 K리그 이야기 해보고요. 2부는 이적설이 뜬 해외파 등 해외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녹음이 사실 금요일인데요.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 중계 때문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은 회식도 파토를 내셨고요. 아, 그것 때문이었어요? 예. 알러풋이 방송되는 시간에는 토트넘 경기 결과를 애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 먼저 박문성 위원님,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는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 가장 황당한 예상이죠.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이 결과를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알고 있죠.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선발로 나와서 네, 좋은 플레이를 합니다.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요. 선발, 교체, 벤치. 예. 아예 못 앉는 경우도 4개. 명단 제외. 아,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는 교체로 나와서 한 골. 아, 교체로 나와서 디테일 어차피 뭐 예상이니까. 디테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선발로 나오는데 손흥민의 활약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상당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유와의 경기 결과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차 위원님?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앞선 경기들을 보고서는 흐름이 어떻다 이걸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거의 뭐 3달 동안 그럼요. 경기가 없었으니까 예. 요즘 또 무관중이기 때문에 원정팀이 또 불리한 것도 아니고 비깁니다. 비긴다.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전 맨유가 이긴다고 가겠습니다. 과감하네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결과를 아실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되게 창피할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누가 전문가인지. 나오겠는데요? 예. 토트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박문성 위원님 인땡그램 보고 알게 된 건데 토트넘 경기장에 DJ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관중으로 K리그도 열리고 있고 프리미어리그나 유럽리그도 다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데 무관중이다 보니까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응원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적막하니까 아예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 DJ를 넣어서 투입시켜서 디제잉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 흐름에 맞춰서 막 그럴 때는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다 노래를 계속 틀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 홈팀이 공격을 할 때는 막 그 녹음해 놓은 서포터들의 소리를 막 아주 역동적으로 듣고 예. 상대가 이제 뭐 좀 공격해 들어올 땐 야유 같은 거를 근데 그거를 좀 더 프로페셔널한 DJ를 불러서 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런 거는 뭐 K리그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습니다. DJ를 부르진 않고 녹음을 트는 방식인데 여기는 아예 아주 유명한 DJ를 불러서 라이브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좀 무의미하지 않나. 왜냐하면 축구는 전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야구 같으면 1회 끝나고 9회까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무관중인데 누구를 위한 DJ가 도대체. 그래도 중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공격하면 막 함성 소리 나오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즘 뭐 K리그도 마찬가지지만 그 효과음을 넣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나와보면 알 것 같아요. 그 효과음을 DJ 보고 넣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악 노래를 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번은 봐야 알겠네요. 이거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건지. 처음이기 때문에 안 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극한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리가도 재개를 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퇴장을 당했다면서요? 네, 뭐 이건 다 이제 보셨을 테니까. 저는 사실 이 정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고 뭐 후반전 이미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교체돼서 나왔다가 이제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했는데 라모스 선수하고 이제 거의 사실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아니었어요. 중앙선 지역에서 라모스 선수한테 발로 3번 걷어찼죠. 그러니까 한 번, 2번, 안 뺏기네. 한 번 더 했는데 바로 이제 퇴장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조금 과하긴 했어요. 과했다. 이게 뭐 과연 퇴장감이 사실 2번만 했으면 퇴장 안 줬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감정이 실려 있는 게 느껴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2월달 경기 나오고 나서 거의 이제 4달 만에 나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퇴장감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퇴장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다 흘러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발길질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뺏으려고 하는 행위였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좀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되는데 그게 이제 규정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난폭한 행위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난폭한 행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죄송하지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제 viol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VAR을 보면 violent 뭐 contact 써 있고 위에 레드 카드 체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플레이를 하려고 몸싸움을 한다든지 뭐 태클을 걸었는데 서로가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다른 카드가 나오거나 파울 정도로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연속으로 발길질을 하거든요, 상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폭한 행위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장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퇴장이 맞다. 좀 아쉽지만. 오랜만에 출전이라 그런지 좀 의욕이 과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자꾸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쿠보 선수하고도 자꾸 비교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선수 본인이야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뭐 팀 내 입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 경기 또 뒤지고 있고 자기는 또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에서 나왔잖아요. 좀 의욕이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가 넉 달 만에 나온 실전 경기였어요. 그리고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정말 빅클럽이었고 그러면 오래간만에 굉장히 큰 상대로 해서 짧은 시간 뛰니까 뭔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사실 그런 승부욕이나 의욕은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선수들은 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난 10월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서 퇴장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 경기까지가 12번 경기 뛴 거거든요. 12경기를 나와서 2번의 퇴장을 당했다는 건 좀 많습니다. 빈도가 좀 너무 높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몸을 키웠잖아요. 벌크업.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받았던 거를 몸을 키워서 유럽 축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배우면 저는 이게 굉장히 값진 보약이 될 거라 생각하고 배우지 못하면 지금 문제가 되겠죠.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강인의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0대3으로 패했고요. 이강인은 교체 출전한 경기에서 퇴장 당했는데 박문성 의원님 말대로 이걸 또 교훈 삼아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이야기 나눠보죠. 7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초반 판세 어떻게 됩니까? 뭐 시즌 초반 예상대로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 전북이 6승 1패 승점 18점으로 1위, 울산이 5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승점에서 1점이 뒤지죠. 3위가 강원인데 11점이니까 2위하고 이제 6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9위 성남이 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위부터 9위까지가 승점 3점 차이. 흔히 말하는 이제 한 게임 차이가 된 거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걸로 표현하자면 2강 7중 3약 뭐 이 정도. 뭐 나란히 무승인 부산하고 인천이 11, 11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보태서 서울이 최근 4연패예요. 10위까지 떨어졌고 17년 만에 4연패인데 초반에는 좀 이 서울의 부진이 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7라운드면 초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올 시즌이 27라운드까지로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정의 벌써 4분의 1이 끝난 거거든요. 25%가 끝난 거라서 하위권들은 지금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북과 울산 두 팀의 우승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기력이나 스쿼드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어느 팀이 좀 우승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7라운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이죠. 지금 초반에 보여주는 거라든지 또 물론 이제 하나의 변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열려요. 6월 25일부터 등록 기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그 초반에 보여줬던 자기들이 전력이 좀 비어 있다 이런 공간에 선수를 막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그 외국인 선수를 아주 몸값 비싼 선수를 좀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변수를 빼자면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라든지 흐름만 듣고 보면 저는 울산이 좀 더 셀 거라고 울산이 봅니다. 좋다. 뎁스도 그렇고.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팀이 만나봐야 알겠죠. 일단 6월 달에 만나니까 9월 달에 울산 형 경기로 만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요. 공격력만 놓고 보면 울산이 좀 더 약간 좀 폭발적인 느낌이 있어요. 수비는 뭐 양 팀이 다 탄탄한 편이고 뭐 현 상황에서는 저도 울산이 좀 낫지 않겠냐 싶기는 한데
근데 뭐 어쨌든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7라운드까지만 결과만 놓고 예. 보면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두 팀이 붙는다면 그럼 두 분 다 울산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이번에 첫 번째 맞대결에서요? 아니 예. 저는 우승을 전망한 건데 네. 만약에 맞대결 한다면 첫 번째 맞대결한다면 홈이 어디죠? 울산이요. 울산인가요? 네. 울산 가겠습니다. 울산. 네. 예. 전 무승부. 지금 아까부터 무승부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 겁니까? 무승부도 엄연한 결과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뭐 우승 경쟁 치열하고요. 아직 뭐 7경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강원, 상주 11점으로 3, 4위 랭크돼 있고 포항, 대구, 광주 10점, 5, 6, 7위. 그 뒤를 수원과 성남이 8점으로 8, 9위 위치해 있습니다. 중위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경기력은 어느 팀이 좋습니까? 중위권이니까 다 고만고만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3위가 9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지금 3위 강원은 상승세가 조금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꺾인 느낌이 있고 성남은 초반 돌풍이 조금 좀 퇴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광주가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4경기 무패 중인 대구 FC도 있고 이렇게 두 팀이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조금 좀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가 완전히 살아났고 좀 상승세가 대구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좀 네. 좋다. 박문석 의원님. 저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는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예. 여기가 스쿼드가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앞으로 일정을 좀 소화하다 보고 또 이제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이때는 아마 이렇게 선수층이 조금 얇은 팀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포항. 근데 물론 이제 포항이 최근의 문제는 부상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팔로세비치라든지. 근데 이 포항이 전체적으로 뭐 그런 선수들이 돌아오게 되면 뎁스가 여전히 넓기 때문에 포항이 전 중위권에서 괜찮을 것 같고 강원을 뭐 중위권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강원도 저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강원은 한두 명으로 하는 팀이 아니라 팀이 병수몰이라고 하는 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상주는 큰 변수가 뭐냐면 이게 선수단이 한번 휙 바뀌어요 또. 그래서 지금의 이 순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간다. 상주는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이 또 중위권 순위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참 FC 서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7년 만에 4연패를 기록 중인데 일각에서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가 문제가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아닐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 최근 4연패 동안에 한 골 넣고 12골을 내준 거예요. 경기력이 참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서울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연패잖아요. 예. 이게 한 군데 문제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기가 안 풀리면 감독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시즌 초반 분명히 베스트 11에 대한 구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경기마다 구현이 잘 안 되니까 경기마다 너무 선수들을 좀 자주 바꾸는 경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못하면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또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 많이 나오면서 실점 와르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은 최용수 감독의 좀 운영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겁니까? 모든 게 결과론이죠. 만약에 선수를 바꿔서 성공을 하면은 역시 선수를 바꾸니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박문석 의원님. 저 서울은 악재가 너무 많아요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요. 경기장 압박으로 이게 좀 좋은 거로 뉴스가 돼야 되는데 서울은 시즌 초반에 정말 그러니까 리얼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예를 들면 뭐 기성용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선수단만 놓고 보면은 최용수 감독이 어떤 약간의 충격요법이라든지 전술 변화를 이제 안 될 때마다 줬는데 그런 게 성공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선수단을 크게 바꿨을 때 성공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약간 탁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좋으면 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 대구 경기였죠. 6대0. 이렇게 한 경기에 6골을 내주고 진다는 거 쉽지 않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가보면 서울이 어느 순간부터 확실히 선수 영입이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도 포함한 건데 우리 이제 K리그 역사를 보면 서울과 수원이라고 하는 팀이 좀 약간 끌어갔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랬던 게 최근에는 두 팀이 옛날만큼의 어떤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선수 영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선수단 감독들도 야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반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든 뭐 다 해야죠. 지금 같아서는 방송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적 시장이 이제 25일부터 등록일이 있으니까 예. 가장 뭐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영입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공격이든 수비든 어쨌든 분명히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 공격도 문제인데 지금 수비 조직력이 너무 쉽게 지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 감독이 밖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은 골을 내주고 패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선수들의 멘탈을 좀 어떻게 잡느냐가 좀 선수 문제일 것 멘탈. 같아요. 네. 예. 박무석 의원님. 뭐 제가 이거 아직 오피셜은 안 떴을 거라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울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지금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수비 쪽도 우리가 알만한 선수가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습니까? 아니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음. 마지막에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 때 보강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좀 아프지만 그 기억을 좀 꺼내야 될 게 예를 들면 2018년이었나요? 그때 서울이 거의 강등 지진했죠. 지역까지 예, 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갔던 기절이 있는데 그 시절도 버텨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단합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이렇게 탁 단결하는 예. 이런 어떤 좀 약간 일종의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세레머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선수는 빅네임입니까? 네, 이게 들으면 그 선수가 들어와요.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은 연패를 빠르게 끊고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도권 팀들이 동네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수원, 성남, 인천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성남은 김남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 처음 4경기에서 2승 2무의 성적을 거뒀다가 최근에 2연패하면서 좋지 않습니다. 성남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진짜 얼마 전에 이달의 감독상 받았는데 진짜 남매운에 롤러코스터가 정말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근데 뭐 최근 3경기 3연패 당하는 동안 골이 일단 한 골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도 페널티킥 골이고. 그러니까 수비는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이 필드 골이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김남일 감독도 굉장히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글쎄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체력적인 부담이 또 올 수밖에 없는데 예. 다른 팀에 비해서는 어쨌든 성남이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선수층이 얇다. 그리고 뭐 베스트와 백업 멤버 간의 전력차가 좀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글쎄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난 시즌 사실 극적인 잔류했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강등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에도 쉽지 않겠습니까? 인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제가 인천 경기도 중계도 하고 인천도 막 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케인대 같은 스트라이커 시즌 아웃이에요 그냥. 뭐 올 시즌 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무고사나 보고 공격 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래저래 뭐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 이재성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 뭐 수비 쪽은 그럴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만석 감독이 좀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면서 지지 않는 축구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공격을 좀 때려줘야 버틸 수 있는데 공격이 진짜 거의 안 돼요. 막 김호남도 넣고 송시우도 넣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진짜 노력은 해요. 정말 딱 봐도 와 진짜 이렇게 눈물겨울 정도 노력은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전력차도 나는 데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팀 공격도 다 무너져 있고요. 네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인천 팬들은 원래 바람 이런 거였죠. 처음부터 잘해서 제발 생존왕이라는 얘기 듣지 말자. 처음부터 잘해서 그냥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밀리면 마지막에 또 싸움을 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 멤버로 가면은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도 지금 뭐 보강을 준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분들이 있는데 좀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여름 이적 시장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모든 팀들이 다 일정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브라질 쪽이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다 지금 리그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쉽게 얘기하면 다 백수예요. 그동안 축구 선수들이 다 백수여가지고 직장인을 찾을 수 있는 자기가 뛸 수 있는 클럽을 막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K리그 말고는
아니면 이제 지금 유럽 재개한다는데 유럽은 재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전 예. 시장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K리그밖에 없어서 오. K리그를 어떻게 좀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직감적으로 계속 지금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 그럴 때 정말 잘 셀렉트만 하면 그런 선수 재밌어지겠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차 의원님, 수원은 어떻습니까? 수원도 참 어렵죠. 주중 성남 원정에서 이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3경기 연속 무승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이 3경기 무승 거둔 동안 그 상대 팀들이 이제 부산과 득점 없이 비겼죠. 광주한테 0대 1로 졌죠. 이게 어쨌든 뭐 승격 팀들하고도 좀 쉽지 않은 경기였고 이게 내용적으로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일단 주중 뭐 성남전에서 타가트 선수의 골이 나왔으니까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첫 골이 나왔으니까 좀 쭉 잘 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사실 수원도 지금 주축 선수 중에 나갈 것이다. 이제 팀을 나가게 된 선수도 뭐 아직 뭐 오피셜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 예. 전력이 플러스 요인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렇군요. 조금 수원도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예.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팀들이 동네북이 됐다. 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수도권 팀이 살아야 K리그가 흥행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박문성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의 이제 출발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팬들이 많은 지역, 서울, 뭐 경기도, 뭐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인구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큰 연고지를 갖고 있는데 많은 팬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팀들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 잘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단 투자 같아요. 예.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 논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맨날 수도권 팀들만 우승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수도권 팀들이 뭔가 이렇게 좀 투자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돈도 돌게 하고 소비자들이 돌게 하고 막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근래 뭐 순위나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만 하더라도 3대 도시가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입니다. 뭐 맨체스터하고 런던 쪽에 있는 팀들은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버밍엄 팀들 아스톤 빌라라든지 뭐 버밍엄 이런 팀들 못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프리미어리그나 잉글랜드 축구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요거에는 저는 뭐 그거는 이해합니다. 큰 시장이 좀 돈이 돌거나 축구가 돌 수 있도록 곧 있는 팀들이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시즌 승격이 됐죠. 현재 11위, 승이 없는데 이정엽 선수가 정말 맹활약하고 있죠. 네, 뭐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일단 골을 넣고 있으니까요. 예. 뭐 부산하고 인천이 지금 유이하게 뭐 승리가 없는 팀인데 하필 또 두 팀이 만나요. 이번에 또 정말 뭐 이런 거 외나무다리 뭐 아니면 누가 이길까요? 뭐 그건 묻지 마시고요. 무슨 겁니까? 뭐 배수의 진,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붙을 예, 것 예. 같은데 지금 6골을 넣고 있는데 이정엽하고 호물로가 3골씩을 넣고 있어요. 근데 6골 중에 다른 선수는 이제 득점이 없다는 게 또 문제죠. 예. 그리고 6골 중에 3골이 또 페널티킥 득점이에요. 뭐 이정엽 선수, 호물로 선수가 나름대로 공격에서 재활약을 해주고는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필드골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정엽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다고 최영진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더 해야 돼요. 그 공격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다득점이 워낙 중요한 리그이기 때문에 맹활약까지 저는 이렇게 맹활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하는데 진짜 이 팀에서. 맹활약 정도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께도 여쭤보죠. 네. 부산과 인천 지금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부산하고 인천이요? 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지금 만약에 뭐 내일 경기를 한다 그러면 전 부산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유리하다. 내일 예. 경기를 하니까. 모레인가요? 네. 모레죠, 모레. 네. 장현정 또 부산 아이파크 리포터가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뭔가 부산을 응원하는 마음도 살짝은 생기는데 부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이 반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저 선수 부산 상황에서 예. 거기 이제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쓰리톱이 이제 이정엽이 가운데고 오른쪽에 이동준이고 왼쪽에 김병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김병호 선수가 이제 되게 저돌적인 스타일이에요. 막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어서 예. 긁히는 날 그러니까 되는 날은 정말 못 말려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약간 좀 직선적으로만 가니까 그 패턴을 읽으면
또 막히면 음. 답이 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감독이. 예.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 원래 조덕지 감독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결국 이제 공격에서 약간 실마리가 먼저 풀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그 고민을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여기에 좀 고민 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산 경기를 보면 다 밀어넣어 붙이는데 이상하게 골은 안 나고 슛이 잘 안 나와요.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자, K리그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7235님께서 K리그 중계하시는 두 분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떤지 매주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일단은 중계 현장에서 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 의원님? 일단 철저하죠. 사실은 현재도 계속 철저하게 그렇죠. 되고 있죠. 사실 무관중이기는 하지만 경기장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 꽤 많은 숫자예요. 팀 관계자들도 있고 뭐 방송 관계자들도 있고 뭐.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발열 체크가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중계차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잡아서 확인을 무조건 시키고 아, 그렇군요. 출입구도 일원화를 시켜서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하고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야구도 이제 관중들을 서서히 뭐 들어오게 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축구도 예. 아마 발맞춰서 하지 않을까 서서히. 싶습니다. 네. 네. 뭐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중계하러 갔을 때 좀 먼 거리를 좀 걸어가서 땀이 엄청 났었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발열 체크하면 걸리는 줄 알고. 열이 좀 오르니까. 네, 그래서 걱정을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 앞에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중계가 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큰일이죠. 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재주세요 그랬더니 저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식은 땀이라니까요. 땀을 흘리면서 안에 밖에 열이 좀 밖으로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리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1부 박차고 여기서 줄입니다. 박문성 차상현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해외 축구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I love 풋볼. 네, 2부는 해외 축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박문수 골닷컴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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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문수 기자님, 이제 리그가 개막을 해서 기사거리가 좀 나옵니까? 어떠세요? 일단 좋죠. 안 그래도 머리 쥐어짜느라고 힘들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가뭄의 단비 같아요. 근데 예. 다만 경기가 새벽 시간이 많고 너무 몰려가지고 쉴 새 없이 달릴 생각에 제 컨디션이 조금 염려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겠군요. 안 그래도 요즘 층간 소음에다가 일교차도 커서 컨디션도 안 진짜요? 좋은데.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정욱진 캐스터, 평택 홈 경기가 열렸습니까? 아직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예. 홈 경기도 원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 주 5라운드까지는 원정으로 치러지고 예. 다음 주에 드디어 첫 홈 경기.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예. 기대해 주세요. 장내 아나운서로서의 그 환호성을 네. 들을 수 있겠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민재 소식입니다. 좀 한창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김민재 이적설이 떴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으로 가기 전부터 이 유럽에서의 관심은 분명히 예. 구체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특히 와포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곳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FC 포르투예요. 예. 아볼라라는 언론사에서 FC 포르투가 한국의 반다이크 김민재 영입을 원한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저도 알러푸드 함께 하면서 이 외신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그 언론사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예. 예를 들어 지난주 그 손흥민의 레아랭을 다뤘던 돈발롱이라는 곳은 아주 신뢰도가 낮은 곳이었잖아요. 예. 아볼라는 다릅니다. 그래도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적설이 나오면 실제로 이적을 한다든가 하는 그렇군요. 부분에 있어서요. 공신력이 좀 있군요. 네. 예. 또 흥미로운 게 아볼라에서 김민재 얘기를 하면서 이 아스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여러 구단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PL 구단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베이징 이적 과정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된 적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와포드가 와포드. 분명했고 구체적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에 김민재 선수가 다양한 채널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베이징에 간 게 그때는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제안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전북 임대설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저희는 저희 회사 팀장님이 꼴닷컴 중국 에디션, 그 차이나 에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예예. 중국 쪽에서는 슈퍼리그 자체가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북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임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지만 예예. 베이징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별도 언급이 없다. 현재 지금 김민재 선수가 국내에 있습니까? 네, 국내에 있습니다. 5월에 그 결혼을 했잖아요. 예예. 그 뒤로 출국하지 않고 뭐 이제 SNS를 보니까 같은 또래 그룹 그 선수들과 이렇게 찍은 사진도 올렸던데 이 중국 슈퍼리그가 뭐 7월 초에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예예.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을 걸어놔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7월까지 연장해서 제대로 된 지금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전북도 김민재 복귀에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돈인가요? 일단 돈이 문제겠죠. 최근에 예. 전북이 신영민 선수 데려왔고 외국인 선수 중에 무사바로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 넉넉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예. 뭐 무상 임대가 현재 거론 중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적료나 임대료가 따로 지출되지 않고 반시 정도 경기에 나설 수 있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거겠죠. 예예. 근데 아시겠지만 베이징과 연봉 분할 문제도 있고 베이징에서 받는 연봉이 추정 연봉이 40억이에요. 근데 이것을 절반 정도 지급하면서 쓰자니 조금 리스크가 20억인데. 크지 않을까. 예. 그게 억소리 나네요. 알겠습니다. 김민재 이적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면 당연히 좋은데 앞서 말했지만 베이징이 그 임대료 한 푼 안 받고 전북으로 무상 임대를 시켜줄지는 조금 물음표예요. 예예. 다만 중국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연봉이 베이징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 분할할 수 있다는 썰은 있었거든요. 예예. 게다가 아시겠지만 최근 또 베이징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자. 또 피해 가시는군요. 잘하시네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큰 도전해보는 걸 축구 팬으로서 보고 싶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알로픈 녹음이 현재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결과를 아실 텐데 네. 애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누가 좀 축잘알인지 서로 좀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먼저 손흥민의 출전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예. 이 연습 경기 그 훈련 사진을 보니까 테이핑을 좀 과도하게 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에 출전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기를 뛰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부상자 명단을 살펴봐도 뭐 손흥민 선수 이름 없고 그래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선발로 나올 거라 봅니다. 선발로. 네네. 박문수 기자님. 저도 뭐 이거 맨날 말하면 틀려가지고 제가 2월달에 라이프치가 덴메라든가 주축 선수 인탈해가지고 토트넘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3대0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맞추고 싶어가지고 예예. 켄이랑 같이 선발 출전한다고. 선발. 예. 케인과 같이. 케인과 예, 같이. 예. 네. 사실 저도 선발 출전 예상했는데 네. 이러다가 정말 알로풋의 공신력이 좀 동발롱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네. 네. 걱정이 됩니다만 선발 출전 저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경기 결과 한번 맞춰보죠. 결과는 저는 맨유가 이길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코로나19로 리그가 멈추기 전에도 맨유가 되게 상승세였잖아요. 그리고 무리뉴가 이번에 그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예. 무리뉴도 맨유를 보면 이를 갈겠지만은 반대로 맨유 선수 중에서 뭐 소샤르로 감독 바뀐 이후 잘 나가는 프레드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무리뉴를 보면서 이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맨유가 2 정도로 이길 것 같고요. 3대2요? 예. 예.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여부는 기록은 할 것 같은데 도움인지 골인지는 함부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승포 주인공은 프레드라든가 아니면 네. 메가이어 같은 전문적인 공격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닐 것 같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하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예상을 맞으면 정말 예, 재밌겠는데요. 예. 다 맞는 네. 어떡하죠? 틀릴 것 같습니다. 정욱진 캐스터.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저도 똑같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예. 다득점은 어려울 것 같아요. 1대0. 왜냐하면 이 팀들이 지금 경기를 몇 달 동안 못 치르면서 어떤 팀의 폼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공격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이번 주는 우리가 득점은 못해도 최소한 골은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팀의 폼이 있잖아요. 예예. 근데 경기를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에 대한 예측이 안 될 텐데 아스날과 그 맨시티의 경기를 봤겠죠. 그리고 아스날이 3실점이나 이렇게 얻어맞는 거를 봤겠죠. 예예. 그래서 조금 이게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면은 우리도 다실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델리알리가 못 나와요. 델리알리가 그 2월인가 그때 인종차별 그쵸. 그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예, 한 경기 그렇습니다. 출장 정지를 당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저는 예. 토트넘의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토트넘이 한 1대0 정도로 이길 것 같다. 무승부만 아니면 좋겠네요. 자, 듣고 계신 분들은 결과를 다 아실 텐데 걱정이 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력지 텔레그래프가 손흥민을 PL 최고 선수 15위에 올렸다면서요? 네, 이 텔레그래프에서 2019-2020 시즌 현재 시점까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20명을 선정했는데 예. 이 손흥민 15위입니다. 15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요. 예. 이 토트넘 선수에서는 손흥민이 유일하고요. 텔레그래프가 이번 시즌 자신의 최고 수준 능력을 보여준 몇 안 되는 토트넘 선수다. 예. 뭐 손흥민은 지칠 줄 모르고 영리하다. 또 치명적인 득점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PL 재개와 더불어서 손흥민의 또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녹음 지금 시점에서 저도 새벽 경기 좀 봐야겠습니다. 네. 황의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가 로탈도르상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9명 발표했는데 황의조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로탈도르상이 도대체 뭡니까? 올해로 무려 1회째를 맞는 상입니다. 신설됐고요. 예. 이 리그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기 종료가 됐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시상식까지 아예 취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떤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레키프라는 언론사랑 한 스포츠 게임 업체가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 이름부터 좀 유머러스해요. 로탈도르, 발롱도르가 생각이 나죠. 이 몸값에 비해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선수를 뽑아주는 상입니다. 근데 게임 업체에서 선정을 그렇게 네. 대단한 상인 줄 근데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박문수 기자님께서 참여하시는 피땡. 굉장히 뭐 그러면 공신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잘했습니까? 뭐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예. 앞서 말했듯이 가성비 되게 좋은 선수죠. 이적료가 2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7억 원이에요. 예. 이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와 큰 돈이다 싶은데 그렇게 이적료로서는 큰 돈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뭐 황의조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원래 중앙이 메인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는데도 예. 6골 2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중 선발 경기는 리그 기준으로 19경기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리그는 조기 종료를 했죠. 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리그 무효를 시켰는데 예. 다행스럽게도 프랑스는 그대로 종료.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했고요. 예. 그 종료 시점에서 강등권에 있던 팀들은 그대로 강등이 됐고, 예. 뭐 릴 같은 경우는 아쉽게 그 유럽 대항전 못 나가게 됐고, 이런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예. 황의조 선수가 있는 보르도는 12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12위로.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귀국해서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황의조 22일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뭐 물론 게임 매체에서 선정한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런 또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황희찬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국 매체가 아스널 오바메양의 대체자 후보 8인에 또 황희찬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오바메양 굉장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아스날에 18년도 1월 달에 왔는데 첫 시즌에 13경기 10골을 예. 넣었고 3년간 76경기 49골 이 리그에서만. 그 전체적으로 열어보면 예. 총 61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스널에서 재계약을 안 합니까? 일단 오바메양이 그 현재 언론사 텔레푸트라는 곳을 통해서 최근 제안을 받지 않았다. 예. 요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예. 사실 이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까지 1년밖에 안 남아서 오바메양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죠. 반년만 더 버티면 그 보스만 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스날 입장에서 지금 오바메양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적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네. 일단은 황희찬의 아스널 이적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뭐 가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머리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마르티넬리라는 선수가 뭐 기복이 있다 어리다 해도 오바메양이 만약 나가더라도 이 선수를 왼쪽 측면에서 충분히 기회 주고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저는 베르너가 첼시행이 거의 임박했으니까 아스널 말고 라이프치히로 가는 게 황희찬 선수에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아스날은 팩폭이긴 한데 챔스 못 나가잖아요. 괜히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아스널로 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박주영 선수가 아스널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리그 한 경기
챔스도 한 경기, 예. 리그컵 3경기에 출전해서 그 리그컵에서 원더골 또 하나 넣었죠. 오른발로 네. 가마차기 예. 아르샤빈의 어시스트였나요? 예, 예. 네, 기대와 다르게 하지만 도전이 일찍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쉬운 게 뭐 외신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영입, 뭐탑 100 아니면 뭐 벵거의 실수 예, 탑 예. 10 이런 거 하면은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황희찬이 좀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는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바메양 대체자로 아스널에서 뛴다면 잘할까요? 뭐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몸이 워낙 좋은 선수잖아요. 예. 초반에는 정말 센세이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뭐 근데 사실 가서 잘하든 못하든 아직 간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니고 갈지도 예,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답은 조금 위험하다 판단해서 예.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한때는 되게 잘 나갔던 빅클럽인 아스널에 이적서를 올린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피해 가십니다. 황희찬에 대한 이적설도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를 보면 울버햄튼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굉장히 그 3백을 시즌 내내 운영하는 예, 그 예. 누누 감독이잖아요. 근데 황희찬이 그렇게 3백 하에서 윙백으로 뛰게 되면 또 대표팀에서도 벤투가 황희찬을 좀 윙백으로 놓으려고 시도했던 풀백으로 놓으려고 시도했던 어떤 게 있잖아요. 훈련에서도 예, 예. 그랬었고 예. 그래서 황희찬이 수비로 내려오는 건 전 바라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울버햄튼은 별로였고 뭐 그 다음에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됐는데 에버튼과도 좀 구체적으로 연결이 됐었고 예, 예. 지금은 라이프치히가 또 유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황희찬도 더 큰 무대에서 뛰면서 좀 멋진 활약 펼치는 모습 보고 싶네요. 네. 자, 마지막은 메시 이야기입니다.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득점 2위인 그 벤제마를 7골 차로 앞서서 득점왕을 예약했습니다. 3회 연속 득점 왕입니까? 네, 지금 3회 연속이고요. 예, 예. 이번에까지 득점왕을 하면은 4회 연속이 되게 멈출 줄 됩니다. 모르는 멈출 줄 모릅니다, 예, 예. 진짜. 올 시즌 득점왕 타이를 추가하면은 메시가 7회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예. 현재는 1940년대 활약했던 텔모사라라는 선수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기량 언제쯤 떨어지겠습니까? 씨가 사실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좀 신기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선수 2005년도 그 20세기 월드컵을 처음 봤거든요. 예. 저는 사실 요즘 오랫동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저 선수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그라운드로 누빌 수 있을지 예, 싶더라고요. 기량이야 뭐 떨어졌냐고 물어보면 사실 떨어졌죠. 정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 극히 떨어진 기량이 여전히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전 이전인 마요르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라리가에서만 12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변이 없는 한 올 시즌에도 뭐 통틀어가지고 30골 돌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 메시가 번뜩임이 줄었다 뭐라도 해도 이 선수가 횟수가 준 거는 맞아도 레가네스전에서도 그랬듯이 되게 여전히 위협적이거든요. 많이요. 예. 그 사실 코로나로 리그가 멈추면서 수비수 못 막는 메시를 코로나가 멈췄구나 싶었지만 클래스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금 오그라드는 말인데 제가 최근에 본 인터뷰 중에서 그 포르투갈의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메시하고 호날두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뭐예요? 궁금해요. 그 뭐 메시든 뭐 호날두가 되든 이 선수를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특권이고 이 특권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앞서도 말했지만 메시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이 선수 좀 더 오래 보고주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마무리네요. 자, 한마디로 뭐 그 녀석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메날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사실. 자, 2부 국내 선수 소식과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욱진 캐스터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유럽 축구 리그가 속속들이 개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김민재도 그렇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좀 더 큰 무대에서 뛰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싹 다 재개발됐다 되면 좋겠다는 좋겠다. 의미로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신청합니다. 정말 탁월한 노래 선정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박문수 골닷컴 기자 정욱진 캐스터였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